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방송 이한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인데요. 오늘은 사진 전문 인터넷 신문 뉴스인포토 주동식 발행인님 모시고 앵글로 본 현장 대한민국이라는 다소 서사적인 코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동식 선생님은 언론 사진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초래한 최서원을 둘러싼 프로파간다의 시작이었던 촛불 난동과 우리 애국 세력의 대응인 태극기 집회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현장에서 카메라 앵글에 담아오신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한방송 시청자분들을 위해 그 당시 광풍에 맞섰던 우리 대한민국의 첫 집회 현장부터 사진을 통해 본 세상을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속칭 아스팔트라고 불리우는 현장을 가장 많이 지켜보신 분이신데요. 먼저 우리 이한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3년 동안 이명박 정권, 우파 정권 창출할 때부터 광화문과 시청에서 진행된 사진을 제가 기록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처한 상황들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원인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약간 혼란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한방송 측에서 제가 그동안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좀 사진 설명을 더불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충분히 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편인데요. 네. 네,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또 국가 전복의 시작이었던 촛불 난동으로 점철되었던 2016년 가을부터 국민들의 열망이 끓어오른 그의 겨울. 우리 모두는 태극기를 든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요. 네. 그 겨울의 현장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끼시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장면들의 베스트와 그 반역의 태동의 장면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 그 뭐 2008년도 광우병 난동이나 네. 이번에 그 난동과 이것은 사실은 뭐 똑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일을 그 맡아서 이제 기록을 좀 계속 해왔고 네. 우리는 이제 이 어려운 지경을 이제 최근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것이에요. 예. 단순히 최근에 뭐 한 2년 전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 반대쪽 사람들에 의해서 꾸준하게 지도적으로 도전해 왔던 것이고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 우파 쪽에 계속 경고음을 내줬던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잘 준비하지 못했고 단체와 또한 개별적으로 주로 이제 이렇게 관심 사안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일을 했고 우리가 전체가 융합돼서 어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진 작가로서 사진 기자로서 현장을 13년 동안 지켜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뭔가를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될 때고 더 이상 나락으로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과거에 우리의 어떤 그 부족함과 네. 이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금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전략 전술과 이런 것들의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이제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제 사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데서 좀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일단 2016년도 말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2008년도에도 이미 뭐 이런 조짐이 우리에게는 계속 네. 있어 왔어요. 그래서 먼저 2016년도 10월 말 11월 초부터 일어났던 네. 그런 현상 이전에 이미 10년 전서부터 똑같은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었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광우병 이제 그 난동 사건이었잖아요. 네. 어이가 없었죠. 네. 그렇죠. 소고기 먹고 뭐 죽은 사람도 없고요. 그때 그거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지금 현직으로 다시 또 컴백을 한 상태고, 네. 이런 상태에서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정말 준비하고 대비했어야 될 그런 사실들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미 있었어요. 네. 이 10년 전 사진인가요? 네, 지금 이 사진은 프레스센터 앞에 네. 코리아나 호텔 앞 도로에서 그 시청 방향으로 촛불 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나와 있고 젊은 사람들도 나와 있고 네. 또 뭐 부부들도 나와 있고 어린애들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벌써 이미 여기에 명박퇴진이란 말이 좀 나오죠. 네. 지금 플래카드를 똑같죠. 네. 박근혜 퇴진하고 뭐가 명박퇴진을 다릅니까? 들고 있네요. 네. 네. 이미 10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전경들 앞에 지금 이 촛불 든 사람이 마주치면 서 있죠. 네. 지금 전경들이 쓴 이 모자나 이런 철모 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죠. 벌써 10년 전만 해더라도 네, 현재는 좀 옛날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기 벌써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명박 누가 이기나 함 해보자. 예. 네, 이런 피켓이 이미 나와 있어요. 네. 네, 지금이랑 그 이번 난동 때랑 똑같네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10년 전에 우리한테 이미 이런 사인을 다 보냈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세력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해 온 겁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지만 이미 그 전서부터 계속 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명박퇴진이라는 것과 박근혜 퇴진이라는 네. 그런 그 피켓하고 뭐가 좀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단합 읽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것도 2008년도 사진인가요? 네. 지금 같은 피켓인데요? 지금 2008년도 사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한번 저는 읽어보세요. 촛불이 지킨다. 네. 촛불이 길이다라고 써 있네요. 네. 촛불 얘기가 이미 10년 전에부터 나온 거예요. 이렇게 피켓으로. 제가 저 그림도 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네, 이건 촛불 소리라는 데서 나온 아, 자기네 단체를 알리는 뭐 하여튼 뭐 이게 상징 그림인데 네. 어 이번에도 봤는데 그때도 역시나 그 단체였나 보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사진을 왜 지금 재작년도에 그 난동 그 사진을 제가 설명하는 자리에 왜 10년 전에 2008년도 사진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냐면 이미 이런 사인과 경고가 우리에게 계속 왔었는데 10년 동안 우리가 뭘 준비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그 좌파는 문화 예술인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파는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좀 부족한 면이 너무 많고요. 제가 십몇 년 동안 경험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촛불이 지킨다, 촛불이 길이다. 뭐 이거 2008년도에 이미 광화문 시청에 피켓으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지금도까지도 지금 이런 사진들이 돌아다니지 않냐 이거죠. 이런 사진을 찍는 사람이 없어요. 이 핵심, 이 사람들이 뭘 지금 원하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잡아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느낀 거지만 각 메이저 언론사의 사진 기자들이 지금 우파의 언론에 있는 사진 기자들이 아웃소싱이 돼서 네. 이제 그 언론사 이제 정식 직원이 아닌 신분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기자 협회는 네. 이 정식 기자들만 가입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아웃소싱은 그 회사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네.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지. 예. 그래서 중앙일보도 오래전서부터 이 사진 기자들을 아웃소싱해서 제가 아는 학교 후배 이런 기자들이 아웃소싱 단체를 만들어서 일을 통째로 받아서 자기네들이 사진 처리해서 중앙일보가 관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거의 사진기자협회는 아마 우파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의 어떤 그 세력이 상당히 약화된 거를 제가 봤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야간 집회에 어떻게 210만 명, 170만 명이 모일 수 있어요? 네. 그 사진을 꼭 밤에 찍잖아요. 네. 저희 같은 사람은 앵글 들어갈 공간만 있고 약간 높은 데만 있으면요. 광화문광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 사진 찍어서 어느 정도 사람이 앉아 있는지 정도까지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우파에서는 이런 비주얼 싸움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 촛불 집회 때 네. 촛불 집회 찍은 사진을 보면 촛불 난동이죠. 그 네. 사진을 보면 셔터를 열어놨다고 해야 되나요? 그 네. 촛불의 길들이 보이지 그 명확하게 찍은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간에 찍게 되면 이제 삼각대를 이제 세워놓고 카메라를 고정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롱타임 샷다를 이제 이용한 거죠. 장시간 노출을 주는 거죠. 빛이 약하니까 네. 장시간 노출 주는데 그 장시간 노출 주면 이 불빛이 이렇게 이게 네. 완곡한 곡선이 생겨서 이게 흘러갑니다. 예.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런 빛이 선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사람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걸? 맞습니다. 그래 놓고서 170만 명이다, 150만 명이다, 뭐 210만 명이다 하는데 모든 언론이 또 똑같이 그렇게 또 똑같은 소리를 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전문적이지 않은 국민들 입장에서 그냥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믿을 수밖에 없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 방법이 자 시청 앞에 공간이 얼마인지 넓이가 얼마인지 그러면 한 평에 어른이 9명이 쓴다는 게 쉽지 않죠. 네. 네, 그럼 9명이 섰어요. 그러면 시청 앞 전체 넓이하고 곱하기 9을 해봐요. 거기에 100만 단위가 나올 수가 있는가? 그리고 광화문광장도 마찬가지죠. 광화문광장에도 그 넓이가 있잖아요. 아니 그 뒷골목에 서 있는 사람까지 환산한다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네. 예, 대부분 광장 안에다 있죠. 그 광장 안에 넓이가 정해져 있고 한 평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쓸 때는 더 많이 들어가지만 앉으면 또 더 이상 더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숫자라는 게 뻔한 건데
거기서 어떻게 100만, 200만, 200 몇십만 이런 숫자가 참석했다.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게 뭐 가능한 얘기예요? 예? 금방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거짓이다. 선동, 난동이다. 이렇기 때문에 선동이다. 이런 걸 우리가 찾아서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근데 이런 시도를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안 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같이 혼자 이렇게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높이 올라가는 무슨 뭐 차량이 있다든지 네. 높이 올라가는 골목에서 내준다든지 그런데 보니까 거의 높은 곳에는 거의 그쪽 사람들이 거의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미 장악을 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어떡하겠어요. 네. 그게 진행됐을 때 제가 사진 찍으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것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파는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지원한다든지 돕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어쨌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네. 이미 2년 전과 똑같은 상황들이 이미 나타났던 것이고 뭐 촛불이란 단어, 퇴진이라는 단어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의 상황을 돌이켜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을 대응하는 대응 방법이 예. 정말 사진 한 장 똑바로 찍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수만 명 사람을 모으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했지만 저쪽 사람들이 한 내용이 진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양적인 문제만 갖고 그냥 많이 모여라. 그리고 태극기 들어 소리 지르고 외치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심장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좀 소홀했던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네. 엄청나게 그게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웠죠. 이전에 말하자면 이제 2년 전에 2006년도 10월 29일 날 말하자면 탄핵 반대 집회 2016년도. 네, 탄핵 반대 집회가 이제 우파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처음부터 많이 모인 게 아니죠. 뭐 정신이 없고 혼란할 때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벌써 많은 단체에서 우리가 뭐 탄핵 반대 집회는 제일 먼저 했다. 뭐 이런 단체들이 계속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일관성 있게 이거를 기록하는 우파의 사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그냥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쭉 제가 기록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미 10월 달에 JTBC를 통해서 태블릿 PC 문제가 나온 다음에 예. 이 좌파 쪽에서는 계속 미국 대사관 주의를 계속 두들겼어요. 그랬군요. 네. 광화문 광장에서만 집회한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계속 청와대 입구 들어간다고 청와대를 진격한다고 해서 효자동 입구에서 경찰하고 대치하고 또 한쪽 팀은 또 경복궁 입구 쪽으로 갑니다. 네. 아주 뭐 전략이 대단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밤에 집회를 끝낸 사람들이 새벽 4시, 5시까지 현장에서 경찰하고 대치를 합니다. 그 2016년도 10월이란 말씀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언론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투쟁도 그렇게 했어요. 새벽까지 했어요. 네. 그 새벽 4시나 5시 돼야지 집회를 끝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미 대사관 앞에
2016년도 10월 29일 날입니다. 네. 네, 이날 진행됐던 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박근혜 퇴진. 네, 벌써 박근혜 퇴진 나왔잖아요. 네, 그러네요. 10년 전 이명박 퇴진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면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자 청와대. 그냥 가자 청와대예요. 네. 이미 우리 이 탄핵 반대 집회가 우파에서 시작되기 전에 네. 끊임없이 1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일관된 한 방향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네요. 이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요. 네. 제가 현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네. 옛날에 운동권 학생들도 조사를 받을 때 사진이 나오면 악소리 못하고 더 이상 변명을 못한다고 그랬군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진에 대해서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두려워할걸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갖고 많이 싸우죠. 네. 그래서 이때도 여기가 어디예요? 이 대사관 입구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이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미 계속 해왔어요. 10월부터. 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우파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그 전의 상황을 잠깐 이제 언급하고 그렇다면 탄핵 반대 우리 우파 집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우파 탄핵 반대 집회는 대체적으로 11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11월 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일 먼저 이 집회를 시작한 데는 국가기도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예, 북한 통일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또한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역 광장에서 예. 7년째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국가기도연합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은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이분들하고 동성애 반대 운동 제가 지금 8년째 지금 취재를 좀 해오고 있는데 이 단체가 서울역에서 네. 11월 5일 날 이 집회를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다 저기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 집회를 제일 먼저 제안하신 분이 우리 양동환 박사님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우리 양동환 박사님하고 작년 대선 때 어떤 자리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 갔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자기가 제안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양동환 박사님 앉아 계시죠. 네. 예? 맨 앞에 계시네요. 우리가 그 탄핵에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속 네. 지금 나와 있죠. 네. 그 사진들이 뭐 우리 태극 집회에서 흔히 보는 사람들은 아니죠. 네. 네. 이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밤에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네요. 네, 서울역을 꽉 채웠어요. 네. 근데 양동환 목사님 저한테 자기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서 시작된 게 이게 11월 5일 날 네, 서울역에서 있었던 국가기도연합의 나라를 위한 이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발언자들이 탄핵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부 발언을 했고, 네. 그다음에 양동환 박사님이 이때부터 부르주신 게 뭐냐면 법치 수호라는 걸 여기서 프레임을 잡은 겁니다. 네. 헌법 수호, 법치 준수. 그거를 우리는 갑자기 당한 일 당해서 네. 뭘 갖고 나가야 될지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방향을 제시하신 분이 양동환 박사님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저도 서울역 집회 나가봤었거든요. 네. 법치 수호라는 네. 피켓 엄청 많았죠. 네, 그걸 전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때도 자기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피켓이 뭐 10가지, 15가지, 20가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전략 전술 이 방향을 정확히 잡아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치에서 벗어나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참 지식인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오늘 특별하게 양동환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고 직접 현장에서 제가 이거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유감스럽게도 이날 그 초저녁에 7시부터 서울역에서 국가기도연합의 기도회가 시작됐다면 약 한 오후 5시부터 탄핵 세력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탄핵 집회가 시작되기 조금 전이죠. 막 그 시간에 막 이제 막 몰려드는 시간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엄마 부대 분들을 중심으로 한 30명 되는 분들이 겁도 없이 교보 건물 바로 옆에 네. 그쪽에 진출을 했어요. 어. 네. 진출했는데 이때 이 앞에 그 탄핵 찬성 집회를 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이 자리 앞에 몰려들었어요. 자기네하고 네.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여기 피켓이 박근혜 퇴진이죠. 네. 네. 여기서 몸싸움 벌어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 여기 윤영 교수님이 이 발언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 자리가 어디라고 여기 들어가 갖고 혼났죠. 이게 상대 쪽에서 하야하라 박근혜. 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젊은 분들 있죠. 네. 자, 역시나 하얀-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네, 마스크 하죠. 다 젊죠. 네. 젊은 분들이죠. 자, 요 앞에 있는 분들이 이제 엄마 부대하고 같이 오신 분들이에요. 나머지 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네. 좀 위험한 상황일 수 있을 것 보통 같아요. 위험한 정도는 네. 아니죠. 이때만 해도 약간 밝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험악한 상황이 이제 막 벌어집니다. 제가 금방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예. 여기 주옥순 대표 보이죠? 네. 우리 쪽의 사람들은 요 앞에만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몰려든 선생님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뒤에서 찍으신 거예요? 그렇죠. 뒤에서 찍은 거죠. 제가 이날도 이게 찍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급격하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통로를 열고 단체로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몇만 명인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이제 한쪽으로 경찰이 열어줘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종로 이가 방향으로 이제 이게 걸어갔는데 저도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한 20m 가다 보니까 아니 주옥순 대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주옥순 대표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안 보이는 분들이 한 2명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쳤더니 전화를 안 받았는데 금방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죽이자 빨리 좀 와. 그래서 한 20m 또 올라갔더니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삼중으로 둘러쳐 있는데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어머. 이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경찰들이 2중, 3중으로 이렇게 네. 둥그렇게 보호막을 치는데도 머리 뜯기고 이 허벅지 당기고 밑으로 손 집어넣고 잡아당기고 해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겁에 질린 표정. 조국순 대표같이 이렇게 용감한 이 우리 운동가가 네. 이 표정 좀 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창백하세요. 예. 이 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요. 이 뒤에 있는 사람들 보죠? 밖에 있는 사람들. 예? 네. 이게 동그랗게 둘러썼다고 보여요. 경찰 밖에는 전부 이 사람들이 둘러싸 있어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게 11월 5일 날 오후 5시에서 6시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거 끝나고 이제 서울역에 국가기도회 또 취재하러 갔거든요. 네. 결국은 경찰의 보호막으로 해서 경찰이 지금 보호받아서 지금 엄마부대 조국순 대표가 지금 손잡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요 뒤에 보면 하얀 옷 입고 쫓아가는 사람 있죠. 네. 이 사람이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네, 파출소까지 청진동 파출소까지. 그 교보에서 한 300m 떨어져 있거든요. 대사관 바로 뒤에 있어요. 네. 거기로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국순 대표 올 때는 이 사람 하나 왔는데 이분 뒤에 또 그 여성 두 분이 또 경찰이 한 20명이 이렇게 사각으로 둘러쳐져가고 그 안에 두 분을 집어넣고 이렇게 빠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 청진동 파출소에 왔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한 200명이 쫓아왔어요. 파출소 앞에. 아니 구경하러 오신 건지 아니면 어떤 해코지를 하러 오신 건지. 아니 경찰이 얘네들을 살려고 보호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자기네 세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청진동 밖에 200명이 넘는 사람이 경찰 뒤를 같이 따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국순 대표는 혼자 따로 나왔고 또 두 분이 네. 네, 올 때 경찰이 한 20명이 이렇게 에워싸고 같이 걸어왔거든요. 300m를. 그러니까 뒤에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섭네요. 정도가 아니죠. 다들 그냥 멀쩡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러실 수 있는지. 이날 벌써 뭐 안국동 내거리에 인사동 들어오는데 벌써 경찰이 큰 바리케이드를 벌써 이렇게 다 쳤던 상황이고요. 11월 5일 날 살벌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정황과 과정과 이 상황들을 네. 사실 그동안에 제가 혼자만 이런 사진을 가지고 현장 상황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정말 몰라서 저길 갔지 몇만 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는 자리에 그것도 교보 건물 바로 옆이면 광화문 내거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해서 이제 광화문을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3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서가서 하느라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위급한 상황들이나 정말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밖에서 쳐다만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정말 저들에 들어가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소리를 지르든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를 갖지만 그럼 몇 사람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래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보시고 뭐 그리고 이제 그날 또 한쪽에는 이제 민노총 책임져라. 네. 작년에 2015년 11월 14일 날 민중 총궐 때 그 백남기 농민이 네. 이제 사망하셨죠. 네. 그날 경찰 113명 부상, 차량 50대 파손, 네. 장비 24개 파손. 네, 이거 민노총 책임져라는 현수막을 엄마 부대가 있는 바로 종로에 그 앞에다가 누가 붙여놨어요. 네. 네. 붙여놨는데 조금 있다가 얘네들이 줄로 다 잘라냈죠. 그러니까 이런 험악한 이 현상들과 이 속에서
그래도 이거를 내가 분을 참지 못하겠다 네. 해서 여기 와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정말 항의라도 하겠다, 소리라도 지르겠다 이런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들 말고도 남자분들도 개별적으로 여기 한 10명, 15명씩 해서 이 소개까지 들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때. 어, 네. 지금 뭐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진 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5일 날 제가 상황에 말씀드렸어요. 16년도 11월 2일 날 청와대 광화문광장 집회를 끝내고 네. 또 나머지 사람들이 새벽 4시 5시까지 효자동 입구 경복궁 입구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가자 청와대 하면서 뭐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두 쪽으로 나눴어요. 이분들이 경복궁 앞에서 진취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 내려와 박근혜, 네. 네. 병신 X 박근혜. 네. 이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 끝나고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효자동 입구입니다. 예. 경찰 차량 위에 지금 이 시위대가 다 올라가 있죠. 네, 경찰 차량이 있네요. 네. 효자동 입구예요. 다 올라가 있죠. 자, 이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시위대들이 버스 차량에도 올라가 있지만 또 효자동 그 서울 경찰청 앞에 네. 그 네거리에 거기에 이제 연자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 같은데요. 네, 경찰하고 효자동 입구에서 대치하고 네. 또 일부는 그 네거리에서 지금 앉아서 지금 계속 이제 연자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마우스로 짚는 이분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기 봉 같은 거는 뭐예요? 뭐 이렇게 뭐 좀 좋게 보이세요? 아니요, 진짜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네, 무서워요. 누구시지? 제가 뭐 깊은 얘기는 좀 다 할 수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 서울경찰청 앞에 네거리에 거기에서 광화문 집회 끝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앞에서 경찰이 앞에 차단벽으로 다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차 위에 올라가고 네. 또 일부는 또 그 도로가에 앉아서 계속 또 집회를 이어가고 이런 집회들이 새벽 4시, 5시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예.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 쪽 분들은 여기 현장에 와서 이런 거를 기록하는 사람이 안 보이시더라고. 어, 네. 사실 참 정말 귀한 사진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여기가 효자동 입구예요. 네. 여기 경찰이 차단막이 보이죠? 네. 예, 앞에 이제 경찰이 있고요. 예. 이게 이제 경찰이 있고 지금 뭐 여기 효자동에서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를 아예 차가 못 들어가요. 네. 네. 굉장히 좀 어렵게 찍은 사진입니다. 저도 굉장히 현장에서 굉장히 쫓기기도 네, 하고 위험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 소속이 뭐냐 뭐 이런 이제 소리도 듣고 그래서 잠깐 길 건너서 제가 좀 후퇴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새벽 4시 5시 다 되는 시간에 여기에 11월 12일입니다. 네. 이제 시위대가 거의 끝나서 이제 효자동의 도로가 이렇게 좀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날은 이제 새벽 이 시간쯤에는 이제 집회가 모두 끝나는 시간.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차량이 나오죠. 네. 효자동 청와대 쪽에서. 네. 이게 11월 12일 날 청와대와 경복궁 입구를 향해서 가자 청와대 했던 광화문 집회 끝내신 분들이 새벽 4시, 5시까지 이어진 그 집회를 이어가던 분들의 그 모습을 지금 이제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1월 12일을 제가 아까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11월 12일 날 낮에는 여의도에서 탄핵 반대 우파 집회가 네. 이제 최초로 열렸어요. 여의도에서요? 네. 네. 여의도 그 국회 건너편에 국민은행 앞에 여기서 그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이제 태극기 많이 나오죠. 예. 법치 준수, 헌법 준수 이런 피켓들이 나오죠. 예. 이게 국가 기도회 다음으로 11월 12일 날 낮 2시부터 이곳에서 애국 집회가 이제 열린 겁니다. 이날부터 태극기를 다들 드신 네. 거군요. 이날부터 이제 그때는 이제 손태극기 네. 주최 측에서 나눠준 거,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예. 지금까지 개인이 뭐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큰 태극기를 갖고 다니거나 뭐 이런 거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고 조그만 태극기 주최 측에서 나눠주면 이제 그거 들고 이제 참여하는 네. 피켓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 단체 대표들이 다 모였죠. 뭐 서석구 변호사, 뭐 네. 천주교인 모임, 네. 뭐 공동 대표. 이분은 이제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이고 여기 또 뭐 서경석 목사님도 계시고, 이분들이 모여서 이날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은행 앞입니다. 그 지하철 타는데. 네. 그래서 이날 11월 12일 날 낮 2시에 했던 집회가 그래도 광암 종로 중심으로 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이희범 뭐 총장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회의를 해서 이 집회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집회를 모르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종로의 어떤 사무실에서 모여서 이 집회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토요일 날 이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으로 오래전서부터 아스팔트 시민운동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들었고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울산에 그 말하자면 친박 모임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옛날 친박 그 모임 본류에서 그 이렇게 분리된 나온 분들의 그 친박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버스 9대로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네. 그 울산의 그 친박 모임 하면 뭐 다 압니다. 네. 물어보시면 대표가 누군지 다 알아요. 네. 저는 지금 현장에 있었던 내용을 대체적으로 깊게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의 울산에서 3,400명 정도 분이 네. 오신 거네요. 버스 9대가 왔어요. 제가 오늘 여기 공개한 사진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는 그 버스 사진도 다 있어요. 증거물이 다 있습니다. 네. 그 저는 사진은 그 자체가 진실이고 리얼리즘이 사진의 속성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역사성이 속성이에요. 네. 그리고 사회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실성과 리얼리티, 그 다음에 사실성, 그 다음에 사회성, 네. 이게 사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요즘에는 메이킹 어 포토 시대예요. 포토샵이 나오고 이래서 사진을 만드는 시대예요. 네. 그렇지만 저는 메이킹 어 포토의 진실성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사진 공부할 때 사진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테이킹 어 포토, 현장을 그대로 취하는 사진.
네. 그래서 그 테이킹 오프 포토만이 그 진실성, 리얼리티, 사실성, 사회성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정에서도 사진은 증거물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메이킹 오프 포토는 증거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그 정도는 아시고 네. 사진을 좀 취급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11월 12일 날 여의도 국민의당 앞에서 있었던 이 집회, 이 집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날 이게 토요일이었었는데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서울역에서 우리 서경석 목사님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새 한국, 새로운 한국의 집회가 목요일 날 서울역에서 진행됐는데 이날 서울역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날도 양동환 박사님 오셨어요. 여기 보면 김진태 의원이 제쳐왔죠. 그러시네요. 네, 김진태 의원이 이날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를 외치는 애국 집회에 현역 국회의원이 온 거는 이날 김진태 의원이 온 게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사진에는 답이 있고 설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진을 대밀면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거나 단체가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먼저 했다, 뭐 했다, 누가 먼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 사진에 오면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여기 양동환 박사님도 계시죠. 네. 이분은 이제 유명한 한국 기독교 지도자 이종윤 목사님이 네. 이날 또 여기 오셨어요. 많죠. 서울역 광장이 거의 꽉 찼죠, 그죠? 네. 김진태 의원이 지금 발언하는 거죠. 이날 제목이 뭡니까?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 하야 반대. 네. 그죠? 이 제목으로 김진태 의원이 지금 이제 이날 처음 발언한 날. 애국 집회 가서 처음 발언한 날이에요. 네. 이제 참여하신 분들. 자, 여기 하야 반대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 화이팅. 이제 하야 반대 법치 준수, 헌법 수호 이런 단어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탄핵 얘기가 아니고 하야였으니까. 그렇죠. 그쵸? 여기 이제 서경석 목사님, 이종효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양동환 박사님이 이날도 법치 수호에 대해서 기독교 단체 11월 5일 날 그날도 이분이 말씀하셨고 네. 이날 이제 시민단체 애국 시민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법치 준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치 준수를 우리는 밀고 나가야 된다. 헌법 수호해야 된다. 이거를 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을 한 거죠. 네. 이분이 기준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분이 법치 준수를 얘기 안 했으면 우리는 혼란해 갖고 몇 개월이 지나도 뭘 갖고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걸 전혀 잡지 못했을 거예요. 네. 참들 많으시죠. 네. 김진태 의원이 발언하는 거 제가 옆에서 넓게 찍은 거예요. 여기 있죠. 대통령 하야 반대 현수막. 네. 11월 17일 국가 안보를 위한 두 가지 제목으로 해서 이날 집회가 이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17일 날 새 한국 네. 이 이제 이날 대규모 집회를 서울역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은 목요일입니다. 네.